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R을 가지고 하느냐? 자, 우리 통계 패키지에는 많은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장 쉬운 게 뭐 SPSS, 그 다음에 뭐 또 엑셀도 가장 유명하죠. 쉬우면서 그지? 엑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요거 좀 더 까다로운 게 뭐 세스 정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또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스테이터, 예, 그 다음에 제가 쓰는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SPSS하고 엑셀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뷰까지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터까지 쓸 수 있다면, 그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들, 서울대, 그 다음에 연고대, 그 다음 성균관대, 서강대, 그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성한이라 그러는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런 정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여기다 하나 더 장착을 한다면은 이 지각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수를 해드리는 이 R 패키지까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도구를 갖다 장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은 필수입니다. 자, R의 장점이 뭐냐? 무엇보다 이건 유료입니다. 유료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무료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요, 유료입니다. 유료. 상용 버전이라 상당히 고가들입니다. 그래서 R 우리가 한 장점은 이 무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거기서 뭡니까? 큰 장점이 있다. 이게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R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자, 요 자료는 빅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발췌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개설해 놨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해 놨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혹 그 LMS 자체가 좀 시스템이 다운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편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모바일을 가지고 뭐 심심할 때는 표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고 강의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저희 유튜브 고비아 놀자 김사부 해서 여기로 치면 이제 한석규 씨가 나오죠, 그죠? 그죠? 알죠? 김사부 닥만닥터 김사부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강의들을 제가 이제 통계학이라든지 뭐 수산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수산 품질관리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 좋죠. 그 다음에 잘 아는 경제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거, 식품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분석 업무를 제가 강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경제 통계학 같은 경우에 보면 목록들이 보면 현재까지 작년에 해놨던 강의들을 제가 쭉 이렇게 5분에서 10분짜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LMS와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봅시다. R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자, 현재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 얘기를 하고 있죠. 빅데이터 시대인데, 특히 빅데이터를 다루는 아주 효과적인 패키지가 이제 R인데, 자, 그 전에 한번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3차 산업혁명 걸치는데,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생산의 기계화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대표적인 것이 포드 자동차 생산 라인이죠. 3차 산업혁명부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죠. 산업 로봇. 근데 4차 산업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융합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지? 실제 생활과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로봇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융합을 이루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표적인 게 아마존 고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4차 산업 정보화 시대죠. 그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마존 고어라고 하는 건데 뉴욕에 있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지? IoT, 그 다음에 가상현실,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드론, 이런 거 기술들이 있죠. 이 다양한 기술이 어떻습니까? 컴퓨터,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이 융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모든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융합 사례가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건데, 이 아마존 고는 뭐냐면은 2016년 12월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그 아마존 본사 건물의 인공지능 식료품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식료품점인데요. 이 천장에 뭐가 있냐면은 센서가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천장에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소비자의 동선을 추적해서 상품을 집어들거나 내려놓는 뭡니까 행위를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물품 인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대해서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물품을 인식하게끔 하고요. 당연히 매장을 떠날 때는 앱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결제하는 무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3월 현재 미국 시카고라든지 뉴욕,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한 26개 매장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무인 판매대죠. 무인 판매대인데 전부 다 빅데이터 처리가 되어서 어떤 고객이 어떤 작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 돼 가지고 물건을 파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주요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2018년 전 세계 데이터 처리량을 33제타바이트로 나타내고 있고, 예, 엄청납니다. 그지? 빅데이터의 특성인데,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 이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예. 자, 빅데이터의 특성은 뭐냐? 일단 데이터가 크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데이터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데이터 생성 속도라든지 데이터의 다양성을 우리가 빅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봅시다. 아까 사례를 봤지만 아마존 고 말고도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올빼미 정버스를 해가지고 서울시 올빼미 버스의 노선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심야버스죠. 올빼미 버스라고요. 2013년도에 서울시가 심야버스를 만들었는데 1개월간의 통화 데이터에 기반해서 KT 유동인구 데이터와 7일간의 그 어떻습니까? 택시하고 버스 간의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어떻습니까? 심야 시간대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교통의 어떤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9개의 노선으로 확대 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정보들도 어떻습니까? 역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의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 역시 인공지능, 빅데이터하고 로버트가 이제 결합된 사례들인데요. 자, 봅시다. 이제는 뭐 사람도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는데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화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KPMG라고 해가지고 KPMG라는 정책이 있는데 정책 제도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율주행 준비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25개 자율주행 경쟁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가 25점이고 싱가포르가 24점, 노르웨이가 23점, 미국이 22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9.8 정도가 1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에 자율주행차 레벨 3의 상용화를 목표로, 그러니까 레벨 3은 뭐냐면 비상시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그런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용화를 목표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됐죠? 지금 하여튼 이 웨이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뭡니까?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머지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운전학원이 망하지 않을까? 그죠? 운전학원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